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지금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에코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증시가 좀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 코스닥으로 따졌을 때 코스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솔직히 주주님들 열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인정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스닥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미션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20선으로 보이는 요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를 이제 슬슬 해줄 때가 됐는데, 그때가 다 돼갖고 갑자기 이렇게 지수가 박살나면서 떨어졌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다시 또 각을 잡고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또 분석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차트를 봤을 때요, 이거를 겁나게 줄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파동이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거대 1파동, 거대 2파동, 그러면 이제 거대 3파동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파동 이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저점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파동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한 다음에 급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은은하게 1년 반이 뭐야 거의 2년 가까이 예명을 했었던 그런 기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끌어올리고 급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반등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유상증자를 가지고 왔었던 그 전날 상한가를 만들었던 게 그거랑 비슷한 패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급락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급등의 패턴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떨어졌던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그 구간에 돌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웃긴 거는 뭐냐, 에코프로가 사실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코스닥도 개박살 났던 것도 맞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코스피를 방어를 지금 못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닥을 건드려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ETF를 이미 손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ETF로 연결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수 연동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코스닥 종목들의 좀 기관들의 수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발은 내디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요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요,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똑같이 떨어지고 있죠. 에코프로랑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왜? 요것도 보세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이때가 아마 그 미중 무역전쟁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을 그냥 우습게 떨어뜨린 상태지만 이전에도 봤을 때 떨어뜨리고 반등, 떨어뜨리고 반등, 떨어뜨리고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600포인트라는 곳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요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다음에 다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국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본다 그랬을 때 코스닥 이거 있잖아요. 지금 대상승 추세는 맞아요. 물론 이제 밑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슬슬 반등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일단 코스닥 육성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열어두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정부를 신뢰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08년도에 그때 코스닥 밸류에이션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 가치 그걸 따진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것도 좀 싸다라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에코프로도 배터리는 당연하지만 ESS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뉴스랑 다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일단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차트를 좀 살려놓은 다음에 호재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개별적인 어떤 거대 이슈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저는 코스닥 지수 반등으로 조금 예상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진짜 저 패고 싶은 그런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10조 가까이 되는 놈이잖아요. 9조 5천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조라는 그 시가총액을 지키기 위해서 주가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급락을 시켰다가 추세 전환을 시킬 때 급등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주주님들께서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가져가야 할 매도 타점은 당연히 다 달라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에코프로 지금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계속 지금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끌고 가는 지금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그 매수했던 물량들을 길게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그렇게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를 견인하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들, 얘네들이 살짝 죽는다고 했을 때 지금 순서가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력, 그거에 지금 시선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조금 넘어갔죠. 왜냐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치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 지금 여름철 지금 냉방 때문에 전기 국내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전력 관련돼서. 그럼 비상전력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하게 추세 전환을 에코프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시즌이죠, 시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코스닥이랑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 시나리오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면은 3파동이 나온다 그랬을 때요. 이게 저점을 안 깨고 3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조건 1파동, 2파동, 3파동 했을 때 이 높이가 점점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가가 만약에 올려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파동처럼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새로운 파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마 에코프로에도 새로운 뉴스가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거든요. 010-7666-8354.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돈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지금 이거 하나에 몰빵하셨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타점 신호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점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환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반비례 법칙으로 일단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0원을 깼습니다. 와, 이렇게 익 떨어질 줄은 몰랐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저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슬슬 이제 반등이 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대 파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봤을 때 그렇게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또 돌파 시도를 해야죠. 돌파 시도를 했을 때 그거를 이미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이미 끼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 패대기까지 같이 두드려 맞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수급대장 필이니까 이제 그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저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에 있었던 저가, 그 다음에 저가,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거의 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를 선을 그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지금 다 깨버린 상태잖아요. 여기선 지지라인이 있다 없다? 주봉을 봤을 때도 없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는 저가를 깨는 거기 때문에 월봉상 적어도 여기 20선이 아니라 60선, 요 가격 밴드가 얼마냐면 78,000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은 에코프로라고 이벤트 보셨죠? 문자를 보내실지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의 방향 전환, 그걸 좀 기대해 보면서요. 코스닥의 방향 전환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